김성환의 시사야. 우리가 주목할 만한 판결과 법 관련 이슈들을 살펴보고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 법감독 사이의 괴리감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슬기로운 법률생활 늘 함께하시는 김선욱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그 골프를 다룬 TV 예능 프로그램이 엄청 많이 늘었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요즘 느껴요. 예, 뭐 틀면 틀면 다 나오죠. 골프 모든 좋아하시는 분들이 방송사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봤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예, 골프 인구가 늘어가면서 뭐 예, 골프장이 늘 10,000원이다더라. 예. 그래서 그런가? 그냥 예. 그렇게만 생각했거든요. 예. 원래 우리나라가 그 스크린 골프라고 해서 네. 사실 뭐 외국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지 정교하게 정교하게 네. 하는데 그걸 이 스크린 골프 예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한 몇백만, 3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스크린 골프를 경험해 본 사람이. 그렇군요. 네. 군 예비군은 싫어도 스크린 골프 예비군을 스크린 골프 좋아하는 그런 예비군인데 분위기네요. 그 예비군들이 지금 네. 다 이제 그 잔디로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잔디로 나왔다고요? 그 네. 많은 인구가? 이제 여행을 못 가니까 골프장으로 골프장이. 나온 것이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뭐 코로나19가 결국 이제 뭐 이렇게 어떤 나비 효과 중에 하나인데요. 젊은 층까지 이제 기존에는 사실은 어느 정도 40대 이상의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골프를 즐겼다고 하지만 이제 젊은 층까지 이제 확대가 되고 뭐 스크린 골프도 늘어나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인구가 늘어나면 결국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인구가 늘어나고 네. 그 산업에 이제 어떤 투여되는 어떤 인간들의 어떤 그 관심이나 네. 자본이 늘어나면 또 분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제 뭐 뉴스에도 많이 나왔죠. 뭐 그린피를 올린다거나 이제 그러니까 그 골프장의 시설 이용료죠, 그죠? 네. 그린피 예약 횟수를 그러니까 회원권이면 뭐 예약 횟수가 뭐 보장이 돼 있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줄이는 등 회원들한테 이제 많은 불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중요한 거는 또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뭐 각종 이제 피트니스 클럽 이런 데서 어떤 시설을 잘 이용을 못했잖아요. 네네. 영업 규제를 통해서. 근데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이용권 관련해서 분쟁도 많이 늘어났는데 저는 이제 오늘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이제 다양한 이용권 관련 분쟁 보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부당한 부분 없는지 그리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법 이론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쉽게 좀 설명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 사실 저도 뭐 배울 기회가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은 네.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이런 걱정을 또 네네.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한때는 골프장이 뭐 망한다더라 뭐 그렇죠.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이렇게 네. 갑자기 골프가 인기를 얻고 네. 또 회원권을 살려고 하고 네. 골프비를 또 올려받기 시작하고 그러면 분쟁이 늘어난다. 분쟁이 늘어나고. 그럼 실제 한번 사례를 좀 우리가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예, 지금 이 사례는 굉장히 그 유명한 골프장입니다. 그 인천에 있고 그 남자 골프 대회도 이제 개최가 되는 그래요? 아주 유명한 골프장인데 예. 저도 사실 이 판결문을 보고 그 회원권 가격을 알았어요. 예. 얼마나 되는데? 10억 정도. 네? 10억이요. 예. 회원권이 10억이요? 10억입니다. 예. 얼마나 좋은 골프장이길래 그렇게 비싼가요? 예. 하여튼 예. 뭐 이런 겁니다. 이제 그 회원이 이제 회원권에서 이제 회원을 그러니까 10억을 주고 이제 회원이 됐는데 예. 정회원 27명이 골프장을 상대로 소송을 한 거예요. 어떤 거냐면 예. 2019년 6월자로 그린피를 올리고 회원 혜택을 축소를 한 거죠. 10억씩 받았으면서 네, 10억씩 예. 받았으면서 그 조치는 무효다라고 이제 소송을 했고 네. 그 3년에 걸친 긴 기간 동안 소송을 한 끝에 법원에서 이제 그 회원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입니다. 근데 이제 이 개요를 말씀드리면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 2010년도부터 16년도까지 이제 많게는 10억, 적게는 8억 5천에 달하는 입회금이라고 하죠. 예. 그 골프장 회원이 되기 위한 그 비용인데 네. 그걸 이제 내고 회원 가입 계약을 맺었는데 뭐 매월 3회에 걸쳐서 부킹이라고 하죠. 예약을 네. 보장받고 뭐 그린피도 면제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골프 인구가 늘어나고 하면서 이제 회원 골프장 입장에서는 또 기존에 10억을 받았지만 10억 네. 받은 건 잠깐 있고 네.
아니 이 사람들한테 너무나 저렴하게 우리가 시설 많은 여건- 혜택을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이거 생각했다는 남는 게 없는데 예.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예. 2019년도에 혜택을 대폭 축소하니까 네. 회원들이 이거는 불공정한 법률 행위다. 일방적으로 혜택을 10억이나 받아놓고 혜택을 축소하는 건 불공정하다. 라고 그래서 소송을 소송을 냈고. 냈다. 그 이제 예. 근데 이제 골프장에서는 아니 우리 그 입회하실 때 약관 보셨지 않냐. 네. 그 약관에 다 적혀 있습니다. 골프장의 시설, 골프장의 어떤 경영상의 이유나 이런 경우에 뭐 혜택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조항에 따라 산 거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골프장에선 주장한 거죠. 우리 약관이 있는데 너무 약해요. 사실은. 네네. 꼭 이런 거 집어넣어 놓고 나중에 그렇죠. 가가지고 우리는 네. 합리적 이유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네.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많죠. 근데 소비자들은 약관 잘 안 읽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 저도 잘 안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아니 네. 원래는 네. 골프장 측이 이렇게 약관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고 하면 네. 뭐 회원들한테 미리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네네. 그렇죠. 그런 거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뭐 회원권의 가격이 뭐 아주 중요한 요소는 아니지만 사실 8억 5천이 넘고 10억에 달하는 회원권을 그러니까 돈을 내고 들어온 회원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부당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죠. 근데 약관 규제법이라고 있지 않아요? 네네. 그렇죠. 거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제 약관이라는 게 사실은 그 우리가 뭐 약관의 나이 뭐 이렇게 그 뭐 이거 한자어가 완전 다른데 네네. 굉장히 그리운 어쨌든 근데 이제 약관이라고 하면은 그 약은 이제 약속할 때 약자고 이제 관은 이제 조항이라는 뜻이거든요. 약속된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다수의 소비자와 이제 계약을 체결할 때 일일이 계약서 쓰는 게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계약서의 중요한 사항을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네. 그 문제는 뭐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약관 잘 안 읽죠. 네. 많은 사람들이 안 읽습니다. 아마 약관을 만든 사람도 다른 계약을 할 때 약관을 잘 읽을지 의문인데 그만큼 이제 소비자들이 약관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네. 이제 법에서 이제 만들어 온 거죠. 계약 자유 원칙에 따라서 원래는 약관을 서명을 하면은 네. 그것에 구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보험을 들 때나 계약을 한 거니까. 그렇죠. 뭐 금융상품을 가입할 예. 때나. 그런데 이제 법에서는 약관규제법을 만들어서 부당하게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항들은 불공정한 약관으로 보고 그 해당하는 조항들을 무효로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약관 규제법에 규정돼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그렇죠. 그런 약관 내용은 네. 이거는 불공정 약관이니까 불공정한 약관이고. 이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렇죠. 거라는 거죠. 예, 소송을 통해서 예. 무효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번에 이 네네. 골프장의 경우에는 재판부 법원에서 어떤 판단 내렸습니까? 법원에서는 이렇게 본 겁니다. 이제 약간의 물론 이제 혜택 축소나 이런 게 다 있었겠죠. 네. 당연히 골프장도 이제 그 정도 좋은 골프장이면 다 변호사 그렇죠. 이제 검토 받아서 했을 예. 테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했냐면 거액의 입회금을 납부하고 정회원으로 가입했는데 회원 혜택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정도로 이제 좀 거액의 어떤 혜택을 그러니까 거액의 입회금을 내고 갔으면 그 회원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혜택이 축소되면은 그걸 감수하고도 회원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래서 개별 승인을 받지 않으면 그거는 무효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결국은 그 회원권을 산 이용자, 이용자 입장에서 회원의 손을 들어줬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골프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했겠네요.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아마 대다수의 골프장에 다 혜택 축소와 관련돼서 이렇게 조항이 있을 거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법원이 명시적으로 경종을 울린 판결입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 1심 판결이고 2심, 3심까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네. 네. 근데 골프장 이용권, 네. 뭐 회원권도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건 네. 있는데 네. 예약이 안 된다. 네, 그렇죠.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원이라고 해서 항상 예약은 무조건 받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일반 회원권 없는 사람들이 예약을 먼저 해버리면 네, 그럴 수도 그 있죠. 취소해버리지는 않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이것도 좀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이제 보통 회원권을 구매할 때 뭐 주중 몇 회, 뭐 주말 예, 몇 회 예, 이런 예. 식으로 이렇게 다 보장을 해주거든요. 근데 문제는 보장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보장을 하는 것처럼 이제 회원권 거래소에서 이렇게 하고 실제 예. 골프장에서도 보장해줍니다라고 이렇게 홈페이지에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수많은 회원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전에는 해외여행을 가거나 다른 레저 활동을 하던 회원들이 갑자기 골프장으로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골프장에서 생각했던 이 정도면은 보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장이 안 되는 거죠. 우리 회원들은 네. 다른 데도 많이 가고 그렇죠. 그러니 다른 데 많이 그러니까 가시고 이 정도 여행도 인원이 가시고. 적정하게 올 네네. 거야 이렇게 예상하고 회원권을 예. 팔았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회원이 너무 많이 찾아오는 몰리는 거죠. 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로 쌍방 다. 그 관련된 판결이 있습니까? 예, 실제로 저도 이 회원권 뭐 저도 주변에 회원권 가지신 분들이 회원권이 있는데 예약이 안 된다. 뭐 심지어 여기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약을 되지 않겠냐. 저한테 IT 전문가를 좀 소개해 달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런 쪽으로 잘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위법행위가 될 수 있는데. 위법행위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영어 업무 방해되는데. 그렇죠. 여기 이런 실제로 이제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얼마 전에 되게 재밌는 판결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무기명 골프 회원권을 양수한 회사가 있는데 그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고 이제 7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거죠. 손해배상. 네. 왜냐하면 이제 주말 사회 주중 8회 이렇게 시설 제공 의무가 기재된 증서에 따라서 이제 이용을 하게 돼 있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은 거죠.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불의의 사태로 인해서 그래서 2018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당신이 이제 보장한 시설 제공 의무를 위반했다. 그래서 그만큼 내가 시설을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해라라고 이제. 이거는 골프 이용권 네.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리조트나 뭐 이런 거 그렇죠. 갖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분쟁이 있죠. 예,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제 주변에 굉장히 유명한 리조트인데 아마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예약이 안 된다. 그러게요. 그런 일들이 똑같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너무 회원권을 많이 팔아서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근데 법원에서 이것을 이제 경정을 올렸는데 그 판결문에 재밌는 표현이 있는 게 애초부터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했다라는 거죠. 너희 주장, 그러니까 그 골프장이 너희들 주장은 결국은 너희는 처음부터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한 거 아니냐. 예. 그렇기 때문에 너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판결한 거죠. 그렇군요. 근데 요즘 골프장, 네네. 골프채 이용권도 회원권도 거래되잖아요. 이용권 거래되죠. 사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일종의 채권적 증서이기 때문에. 골프복을 대여하거나 네네. 골프채를 빌려서 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가요? 네. 그러면 그렇게 했다가 만약에 파손을 하거나 이렇게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중고 가격 상당액이나 완전 파손 시에는 중고 가격 상당액 그리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상당액을 이제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저희 렌트카랑 비슷한 거예요. 렌트카를 처음에 이제 빌렸을 때 파손 상태를 잘 검토 안 하고 이제 차를 빌리잖아요. 렌트카 빌리면은 사진 찍잖아요. 찍죠. 다.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골프채 같은 경우는 유심히 안 보는데 가령 채에다 어떤 크랙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 치다 보면 부러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그 크랙이 본인 잘못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렌트카랑 동일하게 옷을 빌린다거나 채를 빌린다거나 할 때 사전에 그 상태를 면밀히 지켜봐야 되고 안 그러면 굉장히 손해배상 어떤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그건 좀 주의를 되게 주의를 해야 됩니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골프 이용권, 리조트 이용권 얘기도 했지만 사실 그거는 조금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하는 거지만 헬스클럽 회원권 이런 경우는 그렇게 가격이 비싸지도 않고 요즘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용권을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회원으로 등록했다가 주인이 바뀌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미용실에 몇십만 원 넣어놓고 저희 전가족 아이들이랑 아내랑 해서 은근히 많이 나가요. 돈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이제 몇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돈을 내는 것 같아요. 사실 여자분들은 좀 더 이렇게 파마나 비용이 좀 더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많이 이렇게 이용하는 어떤 형태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갑자기 주인이 바뀐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전 주인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런 경우는 이제 새로 바뀐 사람은 저는 그냥 여기 업체에 권리금 주고 인수했고 저는 그 전에 당신이 그 전 주인이랑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른다. 인수인계 못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건 황당한 거죠. 그 성구매를 성구매 했는데 주인한테 했는데 나는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따져라. 그렇죠. 근데 그분은 이제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거죠. 이 소비자들이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피트니스 같은 경우에 사실 굉장히 박리담회로 많이 하잖아요.
저렴한 사실 데는 뭐 한 달에 몇 39,000원 뭐 예, 이런 예, 게 예. 보면은 결국 뭐 12개월 하거나 뭐 예. 18개월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네. 그렇게 해놓고 갑자기 바뀌는 거죠. 전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데스크에 앉아 있는 거죠. 네. 그러면 황당한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 뭐 체육 시설을 이용해 가는 법률이라고 해서 그런 네. 문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영업 양도나 이런 영업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네. 시설 자체를 통째로 인수를 하는 거죠. 뭐 예. 어떤 트레이너도 인수하고 그런 경우에는 회원이랑 맺었던 어떤 그 이용권 계약도 새로 인수한 사람이 승계하도록 법조항이 명시적으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네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인수한 이거를 사람이 다 승계받게 돼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법상으로는. 이것을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 영업 양도가 아니라고 예. 주장을 많이 하는 거죠. 애당초 폐업을 하고 예. 나는 그냥 이 물건을 사서 왔을 뿐이고 전주인이 아예 폐업을 한 다음에 나는 영업을 통째로 받은 게 아니고 그리고 트레이너도 몇 명 바꾸는 거죠. 예. 그래서 영업 양도는 사실은 시설 인적인 자원과 물적 자원을 통째로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업 양도가 아닌 것처럼 외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영업 양도 아니고 새로 그냥 여기에 들어온 사람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의무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죠. 그럼 어떻게 그럴 때는 대처하면 그럴 때는 됩니까? 정말 난감한 거죠. 그러면 그럴 땐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는 이제 영업 양도라는 거를 소송을 통해서 밝혀내거나 네. 아니면 전주인을 찾아내야죠. 근데 전주인이 파산을 하거나 면책하거나 아니면 전주인이 법인인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죠?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법인도 많은데 법인이 폐업을 하거나 말소를 해버리면 정말 답이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폐업을 할 정도면은 네네. 그 법률 조항을 알고 폐업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소비자들은 많습니다. 네. 사실은 선의 네. 피해자가 생길 발생할 수밖에 수밖에 없는 없는 그런 구조가 된다. 뭐 피트니스뿐만 아니고 뭐 식당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이용권 형태가 있잖아요. 예. 보통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전산에 컴퓨터에 입력해 놓고 네. 뭐 몇 포인트 남았습니다. 몇만 그런 남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자로 하잖아요. 보내주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사실은 업체가 없어져 버리면 그 전산에 남아 있는 그 포인트는 영원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 가치는. 뭐 네일샵이나 헤어샵 네네.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네. 이런 것처럼 보통 이런데 뭐 몇십만 원을 이렇게 넣어놓고 가족들이 함께 같이 사용한다거나 네네. 뭐 이렇게 몇 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럼 몇십 % 할인해 드릴게요. 먼저 이제 결제를 하세요. 이렇게 그쵸. 했는데 계약서를 안 썼어요. 네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저도 사실 고백하자면 오늘 저도 미용실에 가서 이게 돈을 넣고 왔는데 네. 머리 깎고 근데 저도 계약서를 안 썼죠. 네. 사실 저도 변호사면서도 이게 계약서를 안 써도 되는 걸까 하지만 변호사는 안 써도 돼요. 근데 우리는 써야 돼요. 사실 근데 네. 어떻게 보면 계약서를 쓰는 관행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저조차도 굉장히 좀 둔감한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딱 이용을 하고 나서 몇 포인트 차감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가 날라오잖아요. 네. 이제 그런 내역들 같은 게 다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렇게 보면 이제 그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계약의 어떤 증거가 있으면 네. 계약 자체를 상대편에서 부인하기는 어렵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네. 비슷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드네요. 많죠. 뭐 놀이공원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 예, 예, 테마파크 맞습니다. 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네. 그러니까 늘상 벌어지는 일인데 우리가 좀 너무 둔감한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굉장히 둔감하고요. 예. 사실 뭐 저도 이게 준비하다가 저희 카카오톡 선물 많이 받잖아요. 예. 카카오톡 선물 같은 경우도 일종의 그 이용권 내에서 뭐 상품권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선물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유효기간 연장 안 하면 소멸되는 건 아시죠? 그죠? 예. 근데 그것도 90% 돌려주잖아요. 10% 떼고 네, 주는 10% 떼고 거잖아요. 돌려주는데 그것도 이제 법에 있는 겁니다. 법에 예. 어느 법이죠, 그게? 공정위 표준 약관 뭐 이런 건가요? 예, 그거는 이제 전자상거래 이제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이제 예. 뭐 청약 철회 기간 7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네. 이게 정확히는 이제 법에 있다기 보면 공정위 표준 약관이 있어요. 공정위 예. 표준 약관이 뭐냐면 그 신유형 상품권이라고 해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기존의 상품권은 되게 이런 뭐 구두 상품권, 뭐 백화점 상품권처럼 이렇게 종이에 이렇게 화체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로 표상되는 건데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상품권 잘 안 쓰죠. 다 모바일로 하니까 그런 신유형 상품권에 대해서 공정위가 약관을 만들고 그 신유형 상품권의 약관에 따라서 그 카카오톡 선물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10% 떼고 환불해주고 유효기간 연장 뭐 30일 전에 미리 통지해주고 예. 그런 것들 이제 약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
것도 규정에 네. 따른 것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 불이익이라고 생각하실 때까지 가지 마시고 네네. 통보 왔을 때 얼른 쓰거나 얼른 쓰거나. 예, 그렇게 네. 하시는 게 낫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 법을 잘 모르는 네. 소비자들만 늘 봉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 피해를 맞습니다. 보는 경우가 너무 많고 예. 진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조금 더 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자, 오늘 슬기로운 법률생활 김선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